오늘은 어쩌면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이 GMO 식품 산업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인 이슈를 좀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분들은 좀 이번 기회에 한번 시나리오를 세워보면서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그 원자재나 농산물 상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을 안 볼 수가 없죠. 최근에 문제가 됐던 석탄이나 철강, 그리고 또 올해 초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의 수요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보니까는 대개 원자재나 이 농산물 산업은 중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이례적으로 언급을 한 게 있었는데 바로 식량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식량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는 암암리에 알고 있었지만은 공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이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게 놀라운 거는 원래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불평등 지수라고 여겨지는 지니계수 같은 것도 발표를 하지 않을 정도로 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대외적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국가인데 그럼에도 최근 시진핑 주석은 조만간 식량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 중국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일단 그 점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보시는 차트는 그 소위 곡물 3대장 중에 하나인 이 옥수수를 얼마나 중국이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이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고, 그다음에 여기 황색 막대 그래프가 2020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옥수수 수입량입니다. 수치를 보면 작년 대비 거의 3배가 늘었는데, 그럼 도대체 중국은 작년에 왜 이렇게나 많은 옥수수를 수입을 한 걸까요? 그리고 이 옥수수를 다 어디다가 쓴 걸까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올해 중국에서 골칫거리 중에 하나였던 돼지열병 때문에 죽은 돼지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돼지들만큼 개체수를 급격하게 늘리다 보니까 사료가 엄청나게 필요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중에 하나는 이 식용유의 나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기름, 그러니까 식용유를 만드는데 옥수수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볶음 요리나 기름진 요리를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작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됐기 때문에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빈도수가 늘어나면서 식용유의 사용량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좀 떠올려 보면 그 넓고 넓은 땅에서 옥수수를 재배할 면적이 없을까 싶긴 한데, 왜 이렇게 중국은 그러면 자급도 안 되는 거고 수입량을 늘려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헝다그룹의 메인 사업인 이 부동산 개발이 전국적으로 좀 추진이 되면서 이로 인해 경지 면적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중국은 좀 이런 일도 종종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는 지난주에 나온 건데, 최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나 농촌 가릴 것 없이 이 멧돼지들이 약간 출몰해서 먹을 걸 찾으려고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멧돼지가 잡식성이라고는 하지만은 되게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동안 중국은 이 국가의 성장 방식을 이 부동산 사업을 확장시키는 쪽으로 택하면서 이 해당 분야를 좀 적극적으로 키워왔는데, 하지만 이로 인해서 경작지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고, 또 농지를 갈아엎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다 보니까 요즘에 멧돼지들은 먹을 게 없어서 도시까지 출몰하는 그런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오늘 나온 기사인데, 이 시진핑 주석이 중국 광저우 지역의 서열 1위랑 2위인 당 서기당 시장을 해임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광저우시가 나무 8,000그루를 벌목을 해서 이 시 주석이 크게 분노를 했다는 게 주 이유인데요. 물론 광저우시가 과거 헝다그룹에 약간 본사가 있던 지역이기도 했어서 최근에 헝다그룹 파산 영향에 따른 약간 감정적인 대응일 수도 있다라는 견해가 있긴 하지만은, 그보다는 약간 이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광저우시가 한동안 도시화를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이 멀쩡한 나무랑 과수를 다 베어버렸는데, 지금 중국은 식량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보복성 차원으로 본보기성 해임을 한 거라는 시각이 더 우세합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현재 중국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 국토 면적이 크지만 정작 농사지을 땅은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옥수수를 필두로 이 농산물을 엄청나게 수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은 또 다른 특이한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 그 중국의 대표 기업들의 좀 행보를 보면, 먼저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그 마윈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에 뜬금없이 네덜란드의 농업기술연구소를 방문해서 스마트팜 기술을 돌아보고 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주식을 매매하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만한 유명한 교육회사인 신동방 그룹의 이 회장은 뜬금없이 농산물 판매를 하는 라이브 커머스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이제 메가스터디의 그 손주은 회장이 갑자기 농산물 판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라이브 산업, 그 라이브 방송 사업을 이제 키운다라고 발표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대표 통신 장비인 이 화웨이도 아무리 미국이 제재를 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올해 갑자기 스마트하게 돼지를 키우는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 징동닷컴 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나서 한다는 일이 농촌 사업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이 농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들 기업들의 회장들은 다 성과가 나는 분야가 이제 4차 산업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일을 신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건데 모두가 이제 농업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 회장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현재 국가가 약간 식량난에 허덕이니까 결국 이제 국가 차원에서 기업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제 먹는 사업에 이제 매진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식량 자원은 뭐 어찌저찌 구해놨다고 하는데 하지만 본격적인 실전은 바로 이제 내년부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 여름 중국은 이제 이 기사의 제목처럼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록적인 홍수 때문에 경작지 대부분이 폐허가 되면서 아직도 이걸 이제 복구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에 더해서 이제 그 석탄 대란으로 인한 이 비료 부족 현상까지 겪으면서 내년에 이제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이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조심스럽게 중국은 내년부터 그 식량난 문제에 좀 봉착할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옥수수 가격도 지난 가을을 기점으로 다시금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은 밀 가격도 연간으로 보면 이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농산물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한다고 하면 이제 국내 식료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가격 전가를 조금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좀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런 어떤 농작물에 직접 베팅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와중에 만약에 내년도에 중국에서 식량 문제가 불거지고 나면 중국은 이제 그 돌파구를 바로 이제 오늘 영상의 주제인 이 GMO 농작물 상업화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은 이제 GMO,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중국 당국이 이 아이들 대상으로 GMO 식품을 먹이면서 이제 실험을 한 게 언론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GMO 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생태계를 교란한다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은 뭐 불임의 원인이다 이런 말처럼 이제 몸에 어떤 이상 반응을 가져올지 모르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순수한 아이들을 상대로 실험을 한 거죠. 실제로 이제 당시 아이들은 이게 이제 GMO 식품인지도 모르고 주니까는 그냥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중국은 이제 이쪽 분야의 기술 개발을 꽤나 진척시키면서 이제 조만간 공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식량이 부족하니까는 좀 급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GMO 식품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으로 연계해볼 산업은 바로 이제 대체육 식품이 크게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GMO를 기반으로 대체육 식품을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면 14억 명이 먹기 시작하면 그건 결국에 이제 돈이 된다는 말이고 또 해당 시점부터 관련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중국의 식량난 문제랑 그리고 이제 내년도부터 부각이 될 GMO 농작물 이제 산업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